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게 들어가 볼 주제는요. 바로 책맹 현상입니다. 이게 뭐냐면 글을 읽을 줄은 아는데 일부러 찾아 읽지는 않는 사람들이죠. 한국 리터러시 교육 관련 자료들을 좀 보면서요. 어떻게 하면 이 평생 독서의 즐거움을 찾도록 도울 수 있을까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읽기 능력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니까 그럼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책이랑 진짜 친해질 수 있을지 그 핵심을 한번 찾아가 보죠. 지금부터요. 자, 우선 책맹이라는 말부터 좀 확실히 해볼까요? 이게 글을 아예 못 읽는 문맹하고는 다른 거죠. 네, 스마트폰이나 다른 재미있는 게 워낙 많으니까 책 읽을 필요를 잘 못 느낀다, 이런 건가요? 특히 좀 젊은 세대에서요. 네, 맞습니다. 정확해요. 읽을 능력은 있는데, 자발적으로는 안 읽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자료들을 보면요. 특히 청소년기, 초등학교 고학년 지나면서부터 독서에 대한 흥미가 아주 그냥 뚝 떨어지는 경향이 보여요. 심지어는 자기가 책 안 읽는 이유를 막 그럴듯하게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이건 사실 동기나 태도, 이런 좀 정의적인 또 행동적인 차원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읽는 경험 자체를 줄이니까 나중에는 이해력 같은 인지 능력에도 영향을 주게 돼요. 그리고 이게 바로 독서에서 말하는 매튜 효과라는 걸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 매튜 효과요? 네. 그러니까 잘 읽고 좋아하는 사람은 점점 더 잘하게 되고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거죠. 부익부 빈익빈 같은 거예요. 아, 그렇군요. 진짜 단순히 그냥 읽는 법만 가르쳐서는 될 게 아니네요, 이게. 자료에서 보니까 독서 교육이랑 독자 교육을 좀 구분하던데 혹시 이게 바로 그 이야기인가요? 둘이 어떻게 다른 거죠?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독서 교육이라고 하면 보통 글자 해독하고 유창하게 읽고 내용 파악하고 이런 기술적인 면에 좀 더 집중을 하죠. 근데 이제 애플러바와 같은 학자들이 강조하는 독자 교육은요. 거기서 훨씬 더 나아가는 거예요. 읽는 사람의 그 마음 있잖아요. 태도나 감정, 습관 같은 거요. 이걸 잘 가꿔서 평생 동안 책을 친구처럼 여기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나 이 정도는 잘 읽을 수 있어 하는 자신감, 이게 자기 효능감이고요. 또 읽고 싶다는 그런 마음, 동기, 그리고 내가 노력하면 더 잘 읽게 될 거야, 이런 믿음, 성장 마인드셋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다 키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을 넣어써서 정말 읽고 싶은 마음 그 자체를 길러주자 이겁니다. 그 읽고 싶은 마음. 정말 중요하게 들리네요. 그쵸? 그럼 그 마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키울 수 있는 걸까요? 활동 중심 읽기지도 이런 방법들이 좀 있던데요? 네네, 아주 효과적인 접근법들이죠. 예를 들면 지속적 묵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그냥 조용히 읽는 시간 갖는 거. 맞아요. 그냥 정해진 시간 동안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조용히 읽는 거예요. 강요 없이. 또 자기 선택적 읽기처럼 아이들이나 학생들이 직접 자기 수준이랑 흥미에 맞는 책을 고르게 하는 경험. 이게 정말 중요하고요. 근데 뭘 골라야 할지 좀 막막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북매치 같은 전략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북매치요? 네. 칩의 길이, 내용이 얼마나 친숙한지, 얼마나 흥미로운지 이런 여러 요소들을 좀 따져보면서 자기한테 딱 맞는 책을 찾는 거죠. 옷 고르듯이요. 그리고 한 학기 한 권 읽기 같은 거 있잖아요. 다 같이 책 한 권 정해서 읽고 토론도 하고 글쓰기나 다른 활동으로 연결하는 거요. 이런 독서 워크숍 방식도 아주 좋습니다. 핵심은 스스로 선택하고 또 친구들이랑 같이 뭔가 하면서 즐거운 경험을 쌓게 하는 거예요. 혼자 그냥 끙끙대는 것보다는 같이 즐기고 또 내가 직접 고르는 그런 경험이 진짜 중요하군요. 자료에 또 보니까 점진적 책임 이양이라던가 성공 경험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이건 또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네, 맞아요. 이거는 자기 조절 학습, SRL 이론하고 관련이 깊어요. 자기 조절 학습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좀 시범을 보여주고 이끌어주잖아요. 관찰하고 모방하게 하고요. 그러다가 점차 학생 스스로 연습해 보도록 격려하고 이게 자기 통제 단계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완전히 혼자서 독립적으로 계획하고 읽어나갈 수 있도록 자기 조절 단계로 나아가도록 이렇게 책임감을 조금씩 넘겨주는 원리예요. 이 과정에서 아주 작은 거라도
내가 해냈네? 하는 성공 경험들이 자꾸 쌓이면 자신감이 붙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읽고 싶은 마음, 즉 내적 동기가 강해지는 거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읽다가 좀 어렵거나 막힐 때 있잖아요. 그때 난 역시 안 돼. 이렇게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방법을 좀 바꿔볼까? 아니면 조금만 더 노력해보자. 이런 식으로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서 원인을 찾도록. 이걸 귀인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게 하고요. 또 나는 계속 발전할 수 있어. 이렇게 믿도록. 즉 성장 마인드셋을 갖도록 도와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와, 듣다 보니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이런 지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사회적 비계라는 거요. 이 도움의 손길을 교실 밖으로, 심지어는 그 디지털 세상으로까지 넓힐 수 있다는 아이디어. 이건 좀 새롭네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이게 어쩌면 웹 3.0 시대의 또 다른 가능성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온라인 독서 커뮤니티 같은 데서 다른 사람들이 쓴 감상평을 보거나 뭐 댓글로 소통하거나요. 심지어는 그 생성형 AI 있잖아요. 그거랑 책 내용에 대해서 막 대화를 나누는 것조차도 일종의 학습을 돕는 임시 발판, 즉 사회적 비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새로운 기회이면서 동시에 좀 과제기도 해요. 왜냐하면 디지털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그 속에서 어떤 정보가 타당한지, 믿을 만한지, 공정한지 이런 걸 비판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꼭 필요하고요. 또 이 플랫폼들이 은근히 우리의 행동을 유도하거든요. 그런 특성, 행동 유도성을 이해하는 능력도 같이 길러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들이 오늘 듣고 가신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결국에는요, 진정한 독서가로 성장한다는 건 단순히 글자를 읽는 기술,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겠죠. 읽기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마음, 또 하고 싶다는 동기, 그리고 좀 어렵더라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힘, 이걸 다 함께 키워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뭐 재미있는 활동을 통해서든 주변 사람들의 응원을 받아서든 아니면 때로는 이런 디지털 도구의 도움을 받아서든 말이죠.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세요. 단지 단어를 해독하는 수준을 넘어서서요. 텍스트와 좀 깊은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스스로 의미를 찾고 또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식이라는 게 그냥 혼자 뚝딱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거라는 것, 즉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자료에서 던지는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도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스스로는 나 책 좋아해. 잘 읽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내용을 좀 피상적으로 이해하거나 잘못 받아들이는 경우요. 이른바 읽었다는 착각에 빠진 거죠. 이런 분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그분들이 가진 읽는 즐거움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좀 더 깊이 있는 이해로 나아갈 수 있게 이끌어줄 방법은 과연 무엇일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